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JC 나이트라인 뉴스입니다. 성동구는 18일 새벽부터 내린 강설과 급격한 기온 하락으로 인한 결빙이 예상돼 신속한 제설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8일 대설주의보 2단계가 발효됨에 따라 성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자체 재난 단계를 3단계로 상향 조정해 제설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성동구 사립유치원연합회가 12월 14일 장학사업 지원을 위해 성동구에 장학금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조영숙 회장은 큰 금액은 아니지만 많은 성동구민들의 마음을 모아 전달하는 만큼 우리 학생들이 꿈을 밝히고 성동구의 미래를 펼쳐나갈 수 있도록 유용하게 써달라고 말했습니다. 성동구 금호 4가동 주민자치위원회는 12월 15일 2018 희망 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불우이웃돕기 행사를 가졌습니다.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으로 모아진 성금은 추운 겨울을 지내는 주민 등 다양한 위기 가정과 저소득층에게 지원될 예정입니다. 성동구는 지난 14일 한국외식업중앙회 성동구 지회와 민관협력 일자리 창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은 일자리 창출을 구정 최우선 과제로 삼아 구민 복지 실현에 앞장서고 있는 성동구와 한국외식업중앙회 성동구 지회가 협력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용인시는 처인구 보건소가 12월 21일 열린 경기도 통합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에서 홍보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처인구 보건소는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 동영상을 만들어 경기 G버스, 경기도청 등 도내 주요 기관에 배포해 사업의 중요성을 잘 알렸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용인시는 22일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해 3년 연속으로 상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는 교통 현황이나 정책 등에 대해 환경, 사회, 경제 등 3개 부문 32개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합니다.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심곡서원 앞에 오는 2025년경까지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역사광장이 조성됩니다. 용인시는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530호인 심곡서원에 역사광장을 조성키로 하고 내년에 토지 매입비로 41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새로 조성될 역사광장에는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를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한옥 어린이 도서관과 한옥 공연장, 지혜의 광장, 휴게장 쉼터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증포동에 있는 금강 어린이집은 지난 22일 연말연시를 맞아 증포동에 살고 있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147만여 원의 성금을 증포동 주민센터에 기탁했습니다. 성금은 어린아이들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십시일반 마음을 모았다는 점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훈훈한 감동을 전해주었습니다. 이천시가 올해 4월 경기도 어린이 식품안전체험관 이천센터를 개관 설치해 운영한 결과 시민들로부터 높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체험관은 미취학이나 학령기 아동들이 식품의 위생과 안전, 영양에 대해 학습하는 공간으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관내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물론 학부모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부평구는 지난 9일 한국 GM 한마음재단 주최로 김장김치 나눔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김장 나눔 행사는 이만택 한국GM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한국GM 임직원, 이정우 혁신회장, 유원식 기아대책회장과 시민자원봉사자 등 3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날 담근 약 12,000kg의 김치는 인천 지역 60여 개 사회복지시설과 기관에 전달돼 사회 소외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 영양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인천시 서구 청라 일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2일 사랑나눔트리 개막식을 개최했습니다. 사랑나눔트리란 지역자원 확보 및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청라 일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진행 중인 지역특화 사업입니다. 부평구는 26일 후원자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 부평구 후원자의 날 행사를 가졌습니다.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행사에서는 기념식과 감사 공연, 모범 후원자에 대한 표창장 수여 등을 통해 올 한 해 동안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도움을 준 기업과 종교단체, 구민 등 후원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부평구는 22일 행복지표 개발 및 정책 연계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는 부평구가 구민 삶의 질을 높여 행복실감도시 부평을 구현하기 위해 추진해온
행복지표 개발 및 정책 연계 방안과 향후 과제에 대한 용역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부평구 부평사동 더 큰빛 유치원 원생들은 12월 22일 연말연시를 맞아 기부금 160여만 원을 부평사동 행정복지센터와 부평세린병원에 전달했습니다. 더 큰빛 유치원 박미숙 원장은 벌써 5번째 행사로 원생들에게 저금통을 선물해 용돈을 저축하게 했다며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나보다 남을 생각하는 사랑과 희생의 봉사정신을 배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부평구는 21일 2017 부평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갖고 교통사고 줄이기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2018년 부평구 교통안전 시행 계획안에 대해 심의하고 부평구의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하는 한편 2017년도 추진 성과 보고를 발표했습니다. 평창군 박림면의 작은 개촌 마을 주민들에게 개촌 출장소 옆 백덕 예식장은 결혼식이나 피로연, 환갑잔치를 하는 마을회관 같은 곳이었는데요. 이곳이 청정마을 박림개촌의 과거와 오늘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마을박물관으로 바뀌어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강원도 주민들의 생활상을 확인할 수 있는 유물과 기록이 전시된 작은 박물관이 평창군 박림면 개촌 출장소 옆 2층에 들어섰습니다. 내년 2월에 열리는 동계올림픽을 맞아 국립민속박물관이 평창군청 개촌마을 클래식 거리축제위원회와 함께 박림 개촌 마을박물관을 개관했는데요. 지난 18일 개관식을 가진 박물관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강원도가 수립했던 문화올림픽 기본계획의 일환으로 강원도 문화의 원형과 정체성을 밝히기 위한 프로젝트 중 하나입니다. 평창을 직접 살릴 수 있는 뭔가를 한번 찾아보자 해서 한 테마로 마을박물관을 선택했고요. 삼배 삼군놀이의 전통이 살아있고 클래식 거리 축제가 현대적으로 살아있고 그다음에 개촌초등학교 별빛 오케스트라가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고 주민들과 어떤 교육 공동체, 주민 공동체가 어우러져 가지고 마을에 생기를 불어넣고 있다는 측면에서 선택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개촌마을 주민들은 삼배 농사의 전통을 잇기 위해 보존회를 결성하고 삼배 삼군놀이를 재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폐교 위기를 막기 위해 별빛 오케스트라를 만들어 시골 초등학교 학생들이 모두 오케스트라 멤버가 되고 클래식 거리축제를 여는 꿈같은 이야기가 결실을 맺은 곳이기도 한데요. 박물관에서는 주민들의 기증유물과 직접 만든 자료들을 통해 마을에 대한 열정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역사와 우리 선조들의 삶의 문화가 묻어있는 이런 자료들을 모아놓은 민속박물관이 이제 오늘 개관을 했기 때문에 클래식 축제에 오신 분들이 물론 그 음악도 듣고 구경하시겠지만 우리 이 박물관을 보시고 우리 개촌마을 지역의 그런 삶의 문화, 역사를 좀 느끼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박물관의 전시 공간은 마을의 기록, 기억 속의 마을과 삶이 스며든 도구들, 그리고 예술마을의 꿈 등 3부로 나뉘는데요. 각종 사진과 기록을 비롯해 과거에 사용하던 농기구, 국수와 묵을 만들 때 사용하던 틀, 축제와 놀이 시나리오 등 자료 230여 점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같지만 낯선 이름의 풍구와 보구레, 거두톱 등의 농기구를 통해 주민들의 추억과 삶의 구비를 보여주는 흔적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마을에 대한 기억과 추억을 공유하고요. 그러면서 자기 마을에 박물관도 있다라는 어떤 그런 자긍심, 자존감을 제고하기 위해서 그거에 필요한 유물들을 모았습니다. 편지가 붙여진 낡은 앨범을 통해 엿볼 수 있는 일제강점기 개촌의 역사부터 전기와 전화가 들어온 날의 사연과 옥수수 앙금으로 쓴 옥창묵을 땔거리로 삼았던 먹고 사는 이야기 등 개촌마을의 기록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박물관. 마을 속으로 들어가 주민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수집된 사연이 깃든 유물들은 평범한 듯 보이지만 모두 의미 있는 삶의 이야기로 엮여 있습니다. 예전에 이런 잊었던 거 까마득하게 못 먹고 못 살고 하던 그 새마을 시절, 그 시절 이전서부터 왔던 게 이래 오니까 새삼 감개가 새롭네요. 이게 마음속으로는 옛 추억도 생각이 드문드문 나고 벌써 산업화가 발전이 돼갖고 이렇게 됐나 하는. 근래 올림픽은 개최국의 문화 수준과 특성을 홍보하는 장으로서 새로이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박물관들은 우리나라의 독특한 미를 선보이고 문화를 소개하는 데 일조할 것임에 틀림없는데요. 올림픽 개최도시라는 이름을 얻기에 이르른 평창군은 우리나라의 주민들이 직접 해설사로 나설 수 있는 새로운 관광과 여가 문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별빛 오케스트라를 만들고 클래식 거리축제를 발전시킨 박림면 개촌마을 사람들의 소박한 생활상이 담긴 박물관은 이 방문객들에게 독특한 경험을 안겨줄 텐데요. 이 개촌마을이 이들의 터전을 넘어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햇빛700 윤지연입니다. 일제강점기 일본으로 강제 반출됐던 조선 왕조실록과 의궤 복제본이 평창에 기증됩니다. 문화재청과 평창군은 지난 20일 평창 월정사에서 오대산 사고본 조선 왕조실록과 조선 왕조의궤 복제본 기증 협약식을 체결했습니다. 이번에 기증되는 복제본은 월정사의 오대산 사고 전시관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인 내년 1월 25일부터 3월 20일까지 열리는 오대산 사고의 기록문화 조선 왕조실록과 의궤 특별전에 전시해 조선 왕조의 기록 문화유산인 조선 왕조실록과 조선 왕조의궤의 가치와 우수성을 선보이게 됩니다. 횡성군 청일면에서는 지역 어르신들이 함께 소원트리를 만들며 특별한 크리스마스와 새해 맞이에 나섰습니다. 청일면 속실 경로당 어르신들이 소원 트리를 장식하며 즐거운 한때를 보냅니다. 생애 처음 트리 만들기에 도전한다는 어르신들은 알록달록 예쁜 트리를 장식하며 크리스마스와 연말 분위기를 만끽했는데요. 횡성군 청일면이 13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실시한 새해맞이 소원트리 만들기가 조용하던 경로당의 활력을 불어넣으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크리스마스 추리는 처음 이렇게 어르신들하고 같이 했는데요. 아주 전부 다 좋아하시고 무척 좋았고요. 청일면은 소원트리 외에도 어르신들이 소득 창출을 할 수 있는 소일거리를 제공하며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횡성군이 평생학습도시 지정 10주년을 맞아 횡성군 평생교육 아카데미를 개최했습니다. 횡성군이 주최하고 송호대학교 평생교육원이 주관한 평생교육 아카데미가 지난 22일 횡성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음악이 함께하는 힐링과 소통의 콘서트로 꾸며진 이번 아카데미는 포크 음악의 대명사로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여행 스케치가 출연해 별이 진다네와 산다는 건 다 그런 거야 등을 노래했으며 이어서 유쾌한 소통 전문가 김창옥 교수의 건강한 힐링 토크가 진행됐습니다. 올해로 평생학습도시 지정 10주년을 맞은 횡성군은 경력 단절 여성 등 다양한 계층에 대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26일 평창군 지역인구정책 의견 수렴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가족 친화 환경 조성과 출산 장려 홍보 영상 시청, 평창군 인구정책 소개, 인구 감소 대응 방안 토론 순으로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결혼, 출산, 양육, 교육 등 전반적인 평창군 인구정책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강원 평창군은 26일 대회의실에서 숙박업과 펜션, 민박협회 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와 평창 패럴림픽 대회 성공 개최에 동참하고자 숙박요금 가격 안정화를 위한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간담회 이후에는 간담회 결과에 대해 이날 참석한 숙박업소 평창군지부와 평창군 펜션 민박협회 대표 모두가 모여 기자회견을 갖고 간담회 결과를 발표하고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평창군은 23일부터 24일까지 평창군 진부면 면민체육공원을 비롯한 진부면 각지에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기원 G50 평창 원전대와 연날리기 페스티벌을 진행했습니다. 이 행사는 평창 올림픽을 앞두고 성공 개최를 기원하며 겨울 올림픽 종목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연날리기 대회와 연전시, 스포츠 카이팅 공연이 펼쳐졌고 평창 올림픽 마스코트인 수호랑과 반다비를 형상화한 대형 연날리기 시연도 함께 진행돼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서울 강릉 KTX 개통 이후 나흘간 이용 승객이 15만 명을 넘어서면서 고속철도 개통 효과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릉 KTX는 편도를 기준으로 주중 18회, 금요일 24회, 주말과 공휴일에 26회씩 운행됩니다.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27일 농업인과 공무원 300여 명을 대상으로 2017 충남 농촌진흥사업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성과보고회는 농업연구개발, 기술 보급 사업의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개발된 신기술 및 신품종 정보를 확산시키고 충남 농업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충남도가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내년 상반기 내 감정 노동자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 및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섭니다.
도는 27일 감정노동 관련 전문가와 노동단체, 시민단체 관계자 등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감정노동자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주시가 충남도에서 실시한 2017년 지방세 체납 징수 실적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평가는 도내 15개 시군의 지방세 징수 실적 등 5개 항목에 대해 11월 말 기준으로 시군별로 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시는 5개 평가 항목 중 4개 항목에서 최고 성적을 얻어 압도적인 실적으로 최우수상에 영예를 안았습니다. 공주시 사공면이 지난 19일 제1회 사공면 행복음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연팀들은 촉박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추위도 잊은 채 밤낮으로 연습에 매진해 수준 높은 공연을 보여줘 큰 호응을 얻었고 공연팀과 관람객 모두 즐거운 음악회로 끝을 맺었습니다. 시가지 교통망 구축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요. 안동대교에서 시외버스터미널 간 도로 확장 공사가 마무리돼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 이전과 도청 이전에 따른 교통량 증가와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 확장 공사가 마무리됐습니다. 도로 개통으로 교통 편의 증진은 물론 낙동강 수변공원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졌고 자전거 도로 설치 등 경관을 개선해 지역을 대표하는 강변도로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안동시는 교통 불편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웅도 경북 중심 도시에 걸맞는 도심지 교통망 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경북 봉화군 분천역 산타마을이 25일 문을 열었습니다. 내년 2월 18일까지 운영되는 분천 산타마을에는 눈썰 매장과 얼음썰 매장, 산타 레일바이크, 당나귀 눈꽃마차, 산타의 집, 이글루 등 다양한 즐길거리를 갖추고 관광객을 맞이할 예정입니다. 경상북도가 11월 15일 지진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포항 죽도시장 활성화를 위해 각 시군 도민과 함께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이번 행사는 갑작스런 재난으로 소중한 보금자리를 잃고 경제적 정신적인 피해를 입은 포항 시민의 마음을 위로하고 도민의 하나된 힘으로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자 마련됐습니다. 경북 포항시가 올해 경북도 식품위생관리 성과대회에서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올 한 해 음식문화 개선 사업 우수 시군과 식품안전관리 유공자를 포상하고 내년도에 효율적인 식품안전 정책 추진과 식품안전관리의 발전 방안에 대한 정보 공유 등 소통의 시간을 갖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경북 군위에 삼국유사 야구장이 개장했습니다. 경상북도 군위군은 국비 22억 5천만 원 등 총 25억 원을 들여 군위급 내량리에 삼국유사 군위 야구장을 개장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군은 앞으로 사회인 야구리그와 주말 유소년 야구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22일 광산구 운남동 새마을협의회와 새마을부녀회가 동주민센터에서 아이들의 끼와 재능 발산의 장인 청소년 가족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13회째를 맞이한 이번 음악회에는 102명이 출연해 피아노 연주와 합창, 댄스 등 다양한 무대를 꾸몄습니다. 이날 운남동 새마을협의회 이용옥 회장은 어릴 적 내 또래들은 과학자, 의사, 대통령 같은 꿈을 꿨는데 요즘은 연예인이 대세인 것 같아 격세지감을 느낀다며 가족음악회에서 꿈과 끼를 발산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반갑고 더 밝고 건강하게 자라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여수시가 한층 수준 높은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직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신규 공무원부터 7급과 6급 공무원을 위한 교육, 여성 공무원을 위한 교육 등 교육 대상을 구체화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영시 사량면은 연말 연시를 맞아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관내 자생단체와 개인,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따뜻한 온정의 손길을 모았습니다. 기탁한 물품은 백미 등 환가액 3천만 원 상당으로 지역 내 소외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독거노인 및 저소득층, 경로당 등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12월 20일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상 시상식이 진행됐습니다. 지난 1962년도에 제정돼 올해로 56회째를 맞이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상은 제주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과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자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언론 출판, 체육, 1차 산업, 국내외 재외도민 등 5개 부문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현행 급행버스 최대 요금이 개편 전 시외버스 최대 요금보다 높다는 의견에 따라
도민들의 요금 부담을 해소하고 일반 간선 노선과의 요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급행버스 최대 요금을 3,000원으로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급행버스 요금이 인하되면 급행버스를 주로 이용하는 출퇴근 승객과 장거리를 이동하는 읍면 거주 승객의 요금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최대한 전환한다는 원칙 아래 심의를 진행해 지난 8일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548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방침을 밝힌 바 있다고 27일 전했습니다. 이는 지난 7월 20일 발표된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60세 이상이거나 사업기간 확정 등으로 기본 전환 예외 대상인 873명을 제외한 770명의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근로 실태를 각 업무별로 세부 심의한 결과입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27일 중국어 소통 능력 및 중국 사회에 대한 이해 증진 등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제주대학교 상무공자학원과 상호 협력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양 기관은 해양경찰 맞춤형 중국어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외사경찰 업무 지원 및 협력, 발전적 협력관계 활성화, 기타 양 기관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나이트라인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